좋습니다. 좋아요. 열심히 시도해봤는데 풀스택 쌓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SKT는 어떻게 한 거지? 얘 진짜 어려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AI 하면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이런 서비스들이 먼저 생각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I는 결국 미국 주도로 재편이 되는구나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데이터들을 함께 보고 나면 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먼저 상위 모델들의 성능이 점점 비슷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모델끼리 누가 더 똑똑하냐의 경쟁이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그 경쟁의 압력이 이제 비용, 신뢰성, 그리고 공급망과 같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글로벌 AI 컴퓨터 용량이 2022년 이후에 연 3.3배씩 증가했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은 2025년 말 기준으로 29.6기가와트까지 올라왔죠. 즉, 이제 AI 경쟁은 단순히 모델 랭킹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을 돌리기 위한 컴퓨트, 데이터 센터, 전력, 네트워크, 공급망의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AI 산업에서 경쟁은 누가 풀스택 AI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풀스택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AI에 A부터 Z까지 전부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는 GPU,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의 영역,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LLM 같은 AI 모델, 세 번째는 사람들이 실제로 AI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예요. 예전에는 이 셋 중에 하나만 강해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서비스만 있으면 결국 외부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모델만 있으면 사용자 접점을 장악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인프라가 없으면 비용, 속도, 운영 주도권 등등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스탠포드 AI 인덱스 2026 리포트에서도 AI 인프라를 설명하면서 GPU뿐만 아니라 HBM, 네트워크,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포함해서 더 넓은 스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AI 특허가 인구 대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세계 1위라는 점에서 작지만 밀도가 높은 나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WIS SKT 부스를 직접 관람해보고 나니까 SKT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SKT는 항상 AI 서비스 영역에서의 경쟁만 신경 쓰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풀스택 AI 경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기회 영역이 있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AI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산 자원이 필요하고 또 그걸 안정적으로 운영할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죠. 결국 GPU는 물론이고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과 냉각 솔루션, 이걸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는 품질까지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SKT가 준비하고 있는 인프라 차원의 노력을 보면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어떻게 GPU 자원을 모으고 운영하고 또 서비스할 것인지 단순히 서버 확장 차원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고요. 이미 AI 데이터 센터의 GPU 자원을 클라우드화해서 GPU 애저 서비스 형태로 여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강점이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단순히 통신 품질 최적화를 넘어서 기지국 단위에서 통신 서비스와 AI 서비스 부하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원을 유연하게 재배치하는 AI 기반의 네트워크로 재정의하고 있었어요. 모델 레벨에서 보면 이번 SKT의 A.X와 A.XK1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A.XK1은 SK텔레콤이 A.X를 기반으로 기초 단계부터 직접 설계하는 프롬 스크래치 방식을 통해 개발한 독자적인 AI 언어 모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도 LLM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모델이 있어야 서비스 주도권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모델이 있어야 한국어 최적화도 가능하고 자체 서비스에 맞게 튜닝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용 구조도 통제할 수 있고 외부 플랫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스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소버린 AI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요. 국내 기술 자랑이라기보다는 이건 AI 인프라와 모델, 서비스 주도권을 외부에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 유저 입장에서는 인프라와 모델 이야기가 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주주 입장이라고 한다면야 좀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유저가 경험하는 거는 결국 서비스니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익숙한 내용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4는 통화 맥락을 이해해서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도 있고 성분 분석으로 동일 인물을 식별해낼 수도 있게 된다고 해요. 또 A.Note는 받아쓰기를 넘어서 회의, 강의, 메모, 상담과 같은 일상 속에 활용하면서 자동으로 정리하고 구조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Auto도 있는데요. 차량 내에서 전화, 뉴스 안내, 팀앱, 플로 등등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는 물론이고 차량 실내 온도와 공기를 관리하는 공조 시스템과 또 창문 개폐 등등 주요 차량 기능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창문 열어줘. 자동차 창문을 열게요. 되게 잘 돼. 르노코리아 필랑트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직접 주행하면서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앞에서 B2C 서비스를 봤다면 B2B 측면에서는 제조 현장의 AI 혁신을 위한 서비스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어려운 용어와 개념이 많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현실의 공장을 가상 공간에 복제해 놓고 공정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설비를 이걸로 바꾸면 이런 테스트를 먼저 해요. 그리고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 로봇과 현장에 구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스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가상으로 구현한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가상으로 생산 효율성과 물류 최적화를 먼저 해결하고 실제 현장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겠죠. 한국은 AI를 못하고 있을까요? 화제성 있는 서비스 위주로 보면 지금 한국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경쟁을 풀스택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같이 본 것처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SK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SKT 부스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풀스택 AI를 인프라부터 자체 모델, 일상과 산업에 적용되는 서비스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소소하게 주식을 조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미국 빅테크 위주로 AI에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누가 아래층부터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